이어서 하겠습니다. 자, 황사와 미세먼지는 같은 것일까? 황사와 미세먼지는 같은 것일까? 기본적으로 성분이 다릅니다, 여러분. 성분이. 자, 내용을 볼게요. 황사란 주로 중국 북부나 몽골의 사막지대하고 황토고원이에요. 황토고원에서 강력한 회오리바람이 발생하는 경우 휩쓸려 올라간 미세한 흙먼지가 장거리 이동하여 우리나라의 지상으로 내려옴으로써 발생한다. 황사 비도 있죠, 여러분. 비하면 흙비가 내립니다. 자, 우리나라에 영향을 주는 황사는 3월에서 5월경, 봄이네요. 가장 많고 때로는 강한 소풍을 타고 일본, 태평양, 북아메리카까지 날아가기도 한다. 자연적으로 발생한 흙먼지로 자연, 토양 성분이 주로 이루는 황사는 주로 화석연료의 연소, 공장에서 배출되는 것, 자동차 배출가스 등 사람의 활동으로 발생하는 탄소류, 대기 오염물질과 구성비가 다르다. 지금 뭐냐면은 황사는 여러분, 황사는 뭐예요, 여러분? 사막지대나 황토고원에서 오죠. 그럼 뭐예요? 흙먼지, 자연 토양 성분이 가장 주를 이루고 있겠죠. 근데 미세먼지는 뭐였어요, 여러분? 우리가 가장 많이 나오는 게 화석 연료, 그리고 자동차 배출가스, 기타 등등의 산업 활동이었습니다. 그러면은 그런 애들하고 인위적으로 발생하는 이런 화학 물질의 연료 구성하고 토양, 흙 구성하고 흙 성분하고 당연히 다르겠죠? 분석해 보면은 당연히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황사와 미세먼지를 구분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황사와 미세먼지는 다르다, 이렇게 알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황사가 옛날부터 이제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황사가 있었다는 거. 요거는 문헌에서도 소개됐다는 얘기. 자, 삼국사기하고 서원관지라는 곳에서 나온 거네요. 이거 한 번씩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참고로 읽어보세요. 흙비가 내렸다, 이런 내용이에요. 자, 그리고 서울의 미세먼지 연평균 농도 추이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미세먼지가 미세먼지를 우리가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우리나라에서 또는 세계적으로 집중적으로 이렇게 보도하면서 관리를 한 게 불과 몇 년 안 됐습니다. 그 이유는 이 미세먼지가 위해하다는 걸 몰라서 그랬던 게 아니에요. 이거를 측정할 수 있는 기술적 한계 때문에 그랬습니다. 굉장히 작잖아요, 입자가. 얘네들을 카운트를 해가지고 몇 개가 있다, 농도가 얼마큼 있다, 이거를 정확하게 분석을 해줘야 되는데 그 분석할 수 있는 기술이 과거에는 기술적으로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런 과학기술이 발전하면서 미세먼지를 세부적으로 PM10, PM2.5, 지금 PM1, PM0.5까지 측정을 한다고 합니다. 자, 어쨌든 최근에 과학기술로 인해서 측정을 한 것 뿐이지 과거부터 중요하지 않아서 안 한 건 아니에요. 그리고 최근에 측정을 하다 보니까 마치 최근에 미세먼지가 많이 발생한 것처럼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겠지만, 사실은 과거 화석연료를 많이 뗐던 우리 1차 산업혁명, 2차 산업혁명, 3차 산업혁명, 4차 산업혁명 이러죠. 2차 산업혁명 우리 증기기관 이런 거. 그럴 때처럼 화석 연료를 많이 뗐던 과거부터 높았던 게 점점 다운되고 있습니다. 농도가. 실제로 우리가 분석한 결과들이 여러분 PM10을 측정해 봤을 때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과거에는 우리가 측정을 할 수 없어서 못한 것 뿐이고요. 제대로 이렇게 줄어들었다고 해서 이게 점점 줄어들어서 지금은 괜찮은 거야. 맞는 얘기일까요? 그렇진 않아요. 줄어들고 과거부터 노력을 해서 우리가 지금 줄어들고는 있지만
지금 이 농도조차도 인간에게는 해로운 농도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괜찮은 건 아니고 더 노력을 해야 된다. 더욱더 노력을 해야 된다. 하지만 이 그래프를 보고 알 수 있는 거는 미세먼지가 갑자기 발생되거나 갑자기 생성된 건 아니다. 옛날부터 훨씬 옛날 고농도가 있었는데 그래도 노력을 해서 점점 줄어들고 있다라는 내용을 우리가 참고로 알고 있으면 됩니다. 여러분, 과거에는요, 미세먼지가 어느 정도였냐면 우리 대중교통 있잖아요. 버스나 택시. 옛날에는 여러분들도 아실 수도 있는데 옛날에는 그 기사님들이 다 유니폼을 입었어요. 그 택시 뭐 하늘색 와이셔츠 또는 흰색 와이셔츠 이런 걸 입었는데 와이셔츠를 저희 삼촌이나 막 이렇게 보고 하면은 공공기관에 일하시는 분들 보면은 밖에서만 그냥 돌아다니다가 왔는데도 먼지가 있는 것처럼 새까매집니다. 땀으로 새까만 게 아니에요. 먼지 때문에 새까매져요, 와이셔츠가. 근데 그게 그 당시에는 그냥 그런 미세먼지 측정 기술이 없으니까 그냥 뭐 먼지가 많구나 이렇게만 넘어갔었는데 아니었던 거죠. 지금 그래도 많이 개선된 상황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조금 더 노력을 하면은 점점 줄어들어서 대기 중에 있는 오염물질이 이 1급 발암물질 미세먼지가 이제 줄어들어서 인간의 삶에 그래도 많은 영향을 주지 않을 정도로 우리가 계속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2014년도 자료인데요. 시도별 미세먼지 PM10 현황입니다. 현재랑 거의 유사할 거예요. 자, 그래도 이제 5년 전 자료면 이게 통계 자료로 계속 나오는 거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최신 자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황사 농도, 황사 포함 농도네요. 자, 보면은 어디가 제일 높고 경기도가 제일 높고 충북, 전북이 좀 높네요. 광주, 대전 낮습니다. 상대적으로. 전남, 충남도 좀 낮은 편. 광주, 대전, 충남, 전남이 상대적으로 낮네요. 제주도 의외로 높네요, 여러분. 자, 이게 지역마다 연평균 환경 기준이 50이에요. 50 마이크로그램 per 큐빅미터입니다. 요거를 지금 경기도, 충북, 전북 이런 애들은 강원도도 조금씩 초과하네요. 나머지는 그래도 연평균 환경 기준을 다 만족하는 것 같습니다. 최근 3년간 세계 주요 도시의 미세먼지 농도 비교 2012, 13, 14 자, 비교를 해봤는데 한국, 그 중에서 서울, 미국, 일본, 프랑스, 영국 이런 선진국들, 이제 선진국이라고 표현을 할게요. 이런 대도시들, LA, 도쿄, 파리, 런던 이런 애들보다 서울이 어떤가요? 미세먼지가 훨씬 높네요. 훨씬. 이게 아마 밀집도, 인간의 밀집도도 많이 연관이 있을 것 같아요. 자, 굉장히 심각한 수준입니다. 자, 우리나라의 미세먼지 농도는 주요 선진국, 아까 일본, 미국, 프랑스 나왔죠? 선진국 도시와 비교해보면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2014년의 경우 황사를 포함한 서울의 미세먼지 농도는 LA보다 1.5배, 프랑스 파리와 영국 런던보다 2.1배, 2.3배 높았다. 우리나라의 미세먼지 농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까닭은 인구 밀도. 인구 밀도 저희 굉장히 높죠. 서울 도시와 산업화 고도로 진행되어 있어서 그렇다. 단위 면적 땅 미세먼지 배출량이 많고 지리적 위치, 기상 여건까지 유지하지 않기 때문이다. 자, 지리적으로 편사풍 지대에 위치해서 상시적으로 주변의 영향을 받고 중국 영향을 많이 받죠. 기상학적으로도 미세먼지를 씻어내리는 강수가 여름철에 편중되어 있는 것도 불리한 이유다. 우리가 강수량도 보면 여름에만 집중적으로 오고 봄과 가을, 겨울에 거의 잘 안 오죠. 자, 지리적, 기상 여건, 인구 밀도, 산업화, 도시화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 서울이 상대적으로 좀 과대평가되게 나온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와 산업화가 이게 인간 활동에서 가장 많이 나오거든요. 미세먼지가. 이게 되게 중요해요. 우리나라가 1950년대부터 지금 언제입니까? 지금 2025 1년이니까 71년 됐네요. 71년.
자, 이때 전쟁 나가지고 우리 다 폐허가 됐죠. 다 부셔졌습니다. 그런데 이 70년 만에 지금 거의 3만 불 넘죠. 우리 소득이 3만 불이 평균 3만 불이 넘고 그래도 선진국이라고 하는 반열에 올라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70년 만에. 그렇다는 얘기는 굉장히 급격하게 도시화가 되고 급격하게 산업화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환경에 좀 보존할 수 있는 시기들을 많이 놓쳐서 상대적으로 오염이 많이 돼 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자, 어쨌든 자, 미세먼지의 위해성, 미세먼지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질병. 아까 뉴스에서 나왔죠. 첫 번째 동영상, 동영상에서. 자, 눈, 알레르기성 결막염, 각막염, 코, 알레르기성 비염, 기관지염, 폐기종 천식, 폐포 손상 유발. 자, 이 미세먼지가 뇌까지도 들어간다고 해요. 뇌. 그리고 중요한 거는 여러분, 이 미세먼지가 매우 작아서 흡수가 잘 되잖아요. 작아서 흡수. 호흡이나 음식이나 이런 걸 통해서 코로 잘 흡수가 되죠. 그런데 여기에 만약에 이 미세먼지 자체도 위험하지만 여기에 유기화합물이나 환경호르몬이나 중금속이나 기타 등등의 오염물질이 결합이 돼가지고 같이 흡수되면 어떻게 될까요? 훨씬 더 우리 몸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치겠죠. 그래서 이게 미세먼지가 너무 작다 보니까 걔네들도 불안한데 걔네들이 같이 데리고 오는 오염물질에 대한 우리 인체 위해성도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원초적으로 미세먼지를 우리가 차단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아까 봤던 거예요. 왜 안 되지? 뭐가 좀 활성화가 안 됐네요. 자, 세계보건기구가 미세먼지 1군 잠시만요 여러분, 이게 지금 펜이 안 되고 있어요. 1군 발암물질로 분류했다. 그리고 입자 크기가 더 작을수록 건강에 해롭다. 그리고 PM2.5는 PM10보다 더 넓은 표면적을 갖기 때문에 유해물질을 더 많이 흡착할 수 있다. 작으면 작을수록 표면적이 넓죠 여러분. 그래서 PM2.5가 PM10보다 넓은 표면적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표면적이 넓다 보니까 거기에 만나서 결합될 수 있는 오염물질도 상대적으로 더 많겠죠. 그래서 유해물질들을 더 많이 흡착할 수 있다. 그 유해물질들을 데리고 우리 몸속에 흡수되면 더 안 좋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 내용들은 우리가 여태까지 했던 내용이니까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IARC에서 1군 그룹 1, 인간에게 발암성 있는 것으로 확인된 물질을 미세먼지로 구분한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꼭 기억해 주세요. 자, 그럼 미세먼지에 대한 퀴즈. 예를 들면 우리나라의 미세먼지는 대부분 외국에서 오는 건가? 이 펜 되나 이제? 만약에 퀴즈가 이렇게 나온다면 어떻게 할지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라고 한 겁니다. 우리나라의 미세먼지는 대부분 외국에서 오는 건가요? 이렇게 있다. 그러면 요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답변을 하면 좋을 것 같다는 예시입니다. 최근 국외에서 유입되는 미세먼지 영향으로 우리나라의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지면서 미세먼지의 원인이 모두 국외로부터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 사람이 많다. 하지만 국외에서도 오지만 우리나라에서도 자체 발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중국에서도 많이 오고 있고요. 이걸 여러분 나사 미국에 있는 그 나사 알죠 여러분? 항공우주국 여기하고 코리아 중에서도 여러가지 학교들이 있는데 한국외대
한국 외대하고 같이 대기 오염물질의 이동, 미세먼지의 발생원과 이동원 이런 거에 대해서 분석을 한 적이 있어요. 어떻게 분석을 했냐? 비행기를 가지고요. 우리나라 중국을 우리나라를 계속 왔다 갔다 거리면서 오염물질이 어떻게 분포하고 어떻게 발생이 되고 어떻게 이동을 하고 있는지를 다 연구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발생하는 것도 많고요. 중국에서 들어오는 것도 많고요. 그래서 보면 국외의 미세먼지 양은 일반적으로 30에서 50%, 나머지는 국내에 있는 이런 시설에서 발생을 한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돼요. 이런 자세한 내용들은 솔직히 공개를 잘 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국제 관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국내에서도 발생하고 외국에서도 들어온다. 대부분 외국에서 온다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황사 미세먼지는 그게 그것 아닌가요? 14페이지 참고. 황사는 베이스가 어디입니까? 토양, 토양이죠. 이거랑. 미세먼지는 뭡니까? 화석 연료의 연소, 자동차, 배기가스. 그죠? 성분이 달라요. 성분이 다르다. 이거를 구분할 수 있다. 그죠? 다른 겁니다. 14페이지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주방에서 요리를 할 때나 진공청소기를 돌릴 때도 미세먼지가 많이 발생하나요? 자, 아까 전에 냈죠? 삶는 거나 굽는 거나 그런 조리 방식에 따라도 다르고요. 읽어보시면 돼요. 그리고 미세먼지가 뇌까지도 영향을 미칠 수 있나요? 요거는 저도 요거 보면서 알았는데 뇌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대요. 자, PM2.5는 우리 머리카락이 20에서 30분의 1 정도로 매우 작다. 그 영향을 폐와 기관지는 물론이고 뇌까지도 이른다고 알려져 있다. 와, 어마어마한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임산부의 경우 높은 농도의 미세먼지에 노출되면 자폐아를 출산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 발암물질에다가 뇌까지 가고요. 태아한테도 안 좋은 거예요. 이거 미세먼지 여러분 반드시 마스크 쓰고 다니면서 노출을 최대한 방지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미세먼지에 좋은 음식이 있다고 하는데 맞나요? 미세먼지나 황사가 많은 날에는 물을 충분히 마셔서 기관지의 건조함을 막아주고 몸속의 노폐물을 배출하는 것이 좋다. 다시마, 미역, 해조류, 섬유질이 풍부한 녹황색 채소를 자주 먹으면 좋다. 이런 것들이네요. 저는 그냥 기분상 이거는 뭐 여기서 나오지 않아서 안 맞는 것 같은데 저는 막 이런 미세먼지 많고 막 이러면 삼겹살 먹으면 좀 좋더라고요. 뭔가 좀 씻겨 내려가는 느낌? 뭐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자, 좋은 음식도 있는 것 같아요. 미세먼지 많은 날에는 이런 것들 집에서 같이 있다가 미세먼지가 많은 날은 밖에서 많이 돌아다니는 날은 이런 거 먹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요. 제가 요거 세 가지 동영상에 마치기 위해서 말을 좀 빨리를 했습니다. 이번에 말을 좀 빨리빨리 했는데 참고로 이렇게 천천히 한 번씩 봐주시고 그렇게 큰 어려운 내용은 없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를 하실 거라고 믿겠습니다. 자, 이번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